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전공용 장비 중에서 우리가 오닉 IPS하고 유진테크 이 두 종목을 마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여러분에게 충분히 했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반도체 반격, 바닥 탈출 수혜주. 그동안 전공정 업체들이 특히 이제 증착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먼저 시장에 시세를 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태양광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 또 반도체 쪽에서 ALD 쪽 원자 증착 장비 쪽으로 시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시장이 더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올해는 굉장히 반도체 이제 메모리 쪽에 투자도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익 주성 엔지니어링이 먼저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먼저 티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오닉 IPS하고 그다음에 유진테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끝났고 오닉 IPS하고 유진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석해야 될 종목은 오닉 IPS죠. 많이 들어본 회사죠. 뭐 하는 회사인지는 대충 아는데 반도체 전공정에 있는 장비이다. 전공정에서 증착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반도체 설계도를 그리는 것을 여기까지를 전공정이 나온다. 이 그려진 웨이퍼에 있는 이 반도체를 각각 잘라내서 붙이고 다듬고 보호하고 묶고 다음에 테스트하고 이게 후공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닉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진테크는 전공정에서 이 웨이퍼 위에다가 산화막을 입히는 거라겠죠. 이 산화막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그러죠. 첫째는 보호하는 역할하고 다음에 전류가 잘 속된편으로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어떤 토대와 기본을 만들어 주는 거. 이걸 계속 172단까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 산화막을 만들고 여기다가 또 식각해서 세로들을 그려놓고 또 여기다 승착해서 쌓고 이걸 172단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장비입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최근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 반도체에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이제 P가 빠지면서 Q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량 조절이. 그렇다면 좀 줄여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공장 투자보다는 기존의 공장을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좋은 퀄리티를 내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면 신규 공장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전공정 그 장비보다는 기존 것을 고쳐 쓰고 퀄리티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그 장비 수도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경계선에 와 있다는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면서 비메모리 쪽 증착 장비를 하는 업체들에게 당연히 수혜가 될 거죠. 그래서 오닉 IPS하고 유진테크는 비메모리 쪽에 충분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 가정을 깔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다. 오닉 IPS는 삼성전자는 물량출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 2022년 1분기 정도 장비 입고를 할 예정인데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Q를 좀 조절하는 거죠. 이로 인해 내년 상반기 부정적 요인으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후 하락하였지만 다시 전체적으로 IT 섹터가 살짝 돌아서면서 반등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 바닥으로 평가돼 장기적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는 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이죠. 그렇다고 분할 매수가 절대적이다, 필요하다.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분할 매수 정도는 필요하다.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정고점까지 들고 가셔야죠. 네, 동사의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59,300원까지 갔던 게 35,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42,000원까지 바닥에서 얼마가 오릅니까? 7,000원이 올랐으니까 한 20%가 올라온 거죠. 어느 정도 바닥에서는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전고점인 46,000원 정도가 일단은 1차 맥스 가격이지 않을까. 이 정도 오면은 좀 한번 팔아줘야죠. 동사의 수급 추이를 봅시다. 뭐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네요. 국내기관이 살다가 최근 3일 정도는 갖다 팔아버린 거죠.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더라고. 수급은 약간 B급으로 보입니다. 자,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우리가 증착 장비를 만든다는 건 증착 장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반도체용 증착 장비, PCVD,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증착하는 방법, ALD, 원자를 이용해서 증착하는 방법. 이게 더 고기술, 좋은 증착 장비라고 했죠.
디퓨전 서머 시스템 이온을 주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챔버 안에 이제 산화막을 생성하기 위해서부터 이온을 주입하는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온을 만들어서 주입해서 이 웨이퍼 위에 산화막이 잘 증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를 주입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 디스플레이 제중 장비, 솔로 제중 장비 전부 다 비슷비슷하죠. 반도체가 한 90%, 디스플레이가 10%, 솔로 한 5%, 뭐 이 정도죠. 90%, 5%, 5%, 90%에 얘가 한 1, 2%밖에 안 되는 솔로가.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91.7%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로 쪽에서 나오고 용역이 8.3%인데 이것을 또 다시 나눠보면 반도체 제조 장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승패가 나는 거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PCVD, ALD 증착 장비가 과연 그 다음에 이온 주입 장비가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많이 사용이 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4분기 실적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가 전망된다. 원익 IPS는 2021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992억 원, QOQ로 마이너스 47%, 영업적자 193억 원 정도로 전분기 대비 영업적자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일단 회사 자체가 적자가 나고 있네요. 반도체 부문은 고객사 연초 투자분이 지난 3분기까지 대부분 매출 인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4분기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5%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미리 앞에 당겨서 반영이 됐네요. 디스플레이 역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 51% 수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과 연말은 일회성 비용 막 떨구죠. 여러 비용들을 뭐 인센티브도 주고 뭐 비용 모아놨던 걸 한꺼번에 떨궈버리는 거죠. 적자 전환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동사 원익 IPS 주가가 크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선 엔지니어링 대비 올라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2022년 전망 봅시다. 결국 비메모리가 투자 집행이 핵심인 거죠. 2022년에 삼성전자의 카펙스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집행될 것이다. 비메모리 쪽에 삼성전자의 카펙스는 51.2조로 추정된다. 반도체가 44조, 디스플레이 5.2조, 기타 2조 원. 22년에서 30년까지 파운드리 사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네, 이종희 미국 가서 이야기하고 왔죠. 2021년 실적은 매출 1.39조, 영업이익 1,89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 9%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그렇죠? 22년부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냐. 이게 동사 주가의 핵심입니다. 부분별 추정 매출액은 반도체 1.06조, 디스플레이 3,340억. 결국 반도체, 비메모리, 여기에 대해서 동사의 증착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바닥은 친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매력적인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동사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봅시다. 2021년 매출액 1조 2천억.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731억. 2022년은 1891억의 영업이익. 매출은 1조 3940억 정도. 이 정도죠. 네. 그래서 동사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죠. 19년에 바닥을 치고 20년에 1400억까지 올라와서 2021년 1700억, 2022년 1890억 조금씩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네. 자, 우리가 원익 IPS 너무 많이 들어보고 너무 많이 접한 기업인데 반도체 이 중에서 비메모리 쪽이 핵심이다. 비메모리 쪽에 어떤 장비가 동사 것이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내년에는 땅을 사서 땅을 다지는데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023년 초반기에 이제 그 증착 장비가 들어가는데 미리 6개월 전에 선반영해서 오더가 들어가죠. 그럼 2022년 내년 6월 이후부터 이제 장비 콜이 올 건데 오더가 올 건데 그 오더가 과연 얼마나 될 거냐.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원익 IPS나 이런 장비주들은 내년 2, 4분기부터가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고 기대감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테크 한번 봅시다. 결론을 한번 봅시다. 새로운 장비 그리고 질 높은 콜 테스트를 통과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 중이다. 네, 콜이 이제 죄송합니다. 내년 반도체 메모리 관련 투자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메모리 관련 투자는 크지 않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 투자가 핵심으로 보여진다. 전공정 장비 업체는 신규 투자나 보완 투자가 필요한데 신규 투자는 내년 초기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신규 투자나 보완 투자가 필요한데 신규 투자 내년 초기에 기대감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전공용 장비 업체들의 이게 유진테크에 대한 기본 우리 결론이죠. 동사의 주가 추이를 봅시다. 이게 원익 IPS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네, 전고점 한 55,000원까지 찍다가 36,000원까지 빠져서 굉장히 크게 전고점까지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것은 이 자체 개인의 힘이 아니라 업황 자체, 반도체 섹터 자체가 밀어 올려가고 끌려갈 것이냐 이 싸움인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지속 보유가 일단 답일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을 보면 원익 YPS와는 달리 국내 기관이 꾸준히 사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네.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사지는 않는데 국내 기관이 증착 장비, 전공용 장비 중에 증착 장비는 주로 유진테크와 함께 주성 엔지니어링을 사는 게 아닌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강하게 사고 유진테크는 뭐 분할해서 조금씩 사고 꾸준히 사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네, 증착 장비를 만들려 어떤 증착 장비? 네, LP, 로우 파워 CVD 증착 장비, 플라즈마를 이용한 증착 장비, 원자 증착 장비 다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전구체도 만드는데, 전구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인데, 증착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이 전구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일본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만드는데 좀 국산화를 많이 시키죠. 돈도 비싸고, 여기서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전구체 산업까지도 같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3분기 실적이 좋았다. 3분기 실적 만들기 성공했다. 유진테크는 2021년 3분기 실적은 매출 943억, 영업이익 276억, 네, OPM 마진이 29.2% 나왔네요. YOY로 91.5% 상승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진 후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SK 하이닉스 중국 우시라인 마이그레이션에 따라서 LPCB 장비 수주가 많이 됐네요. 삼성전자 평택2의 D램이랑 라지 배치 ALD 장비 공급 증가 등 영향으로 3분기 전방업체의 제한적인 투자에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결국 자기가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든 제품이 많이 채택이 돼 들어갔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하고 삼성 평택 P2에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분기에도 SK 하이닉스양 전환 투자 및 M16 신규 투자가 이어지며 2021년 연간 매출액 3,384억 원, 영업이익이 864억, 288% YOY로 상승,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래서 유진테크는 원익 IPS와 다르게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테크의 지금 가장 핵심 장비가 라지 배치 ALD 장비인데 이 ALD 장비는 원자를 증착하는 장비라고 하죠. 이렇게 챔버 안에서 하나의 원자를 집어넣으면 증착이 한 층이 이렇게 얇게 되고 또 다른 원자를 넣으면 또 그게 한층 얇게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교하게 증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노 싸움, 3나노, 뭐 5나노 이렇게 이제 미세 공정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게 증착이 되는데 필요한 장비인데 기존에는 이 챔버가 너무 작았다는 거죠. 이 챔버가 너무 작아가지고 많이 이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챔버를 좀 크게 했다는 거죠. 크게 했다는 거죠.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크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챔버 안의 요건들을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테크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한 거예요. 아, 이게 좀 크면은 이렇게 웨이퍼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에서 또 분리해서 각각 다르게 작업도 할 수 있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배치 ALD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이게 이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동사의 주력 장비로 나온 것 같아요. 유진테크는 현재 기술력 중심 축은 기존 LP CVD 장비에서 ALD 장비를 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ALD 장비에 포커스를 찍고 있는데 ALD 장비는 원자 증착 장비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반응 원료를 각각 분리해 반응 가스 간 화학 반응으로 형성된 입자를 웨이퍼에 방막 증착하는 방식이다. 정교하게. 업계 전문가는 가스의 종류는 CVD 화학 증착 장비와 다르지 않으나 방막 독보성이 뛰어나 미세 공정이 유리하다는 거죠. 원자 증착 장비, 원자 증착 방법이.
다만 가격이 비싸고 진곡 챔버 크기 문제가 대두됐죠. 기존에 너무 작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유진 테크의 라지 배치 ALD 장비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네. 향후 전망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유진테크는 2021년 D램 신규 투자 확대로 본업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준비 중인 국산화 장비들이 의미 있는 성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라지 배치 ALD 장비 등이 잘 팔렸다는 거죠. 또한 이런 신규 장비 입고로 인해 향후 메모리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동사의 단위당 장비 매출 증가폭은 급격해질 전망. 그렇습니다. 크게 공장을 짓지 않고 공장 내부에서 다양한 고급 장비를 써서 효율을 높이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이나 테크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여기에 동사의 장비가 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최근 전방산업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분인했는데 동사 현재 밸류에이션은 10.7배 2022년 기준 수준으로 좀 낮은 상태이다. 12배까지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동사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주성엔지니어를 먼저 치고 나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음에 유진테크는 꾸준히 올라가고 전고점에 딱 5만 원대 전고점이 걸린 거죠. 이것을 뚫고 가느냐 안 뚫고 나가냐는 동사 개인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반도체 섹터 자체로 밀어 올리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동사의 실적을 한번 2021년 매출액 3,384억, 그렇죠. 영업이익이 864억이나 됐죠. 2020년은 223억에서 4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 반도체 관련 전공정 장비들이 다 안 좋을 때 동사는 일부 흔들림이 있었지만 꾸준히 올라왔다는 거죠. 22년에는 거의 5천억의 영업 매출액이 발생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자릿수인 1316을 기록할 것이다. 이것들이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소재나 이런 쪽에 훨씬 더 매력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산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올랐으니까 유진테크가 훨씬 좋아 보인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유진테크는 나빠 보인다. 원익 IPS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세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긴 시간에 두 개의 파트를 통해서 증착하는 게 뭔가, 전공정 프로세스에서 증착을 한다는 게 뭔가, 산화막을 형성하고, 그 산화막을 보호하고, 그 산화막의 회로도가 잘 그려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물질들이 고르게 잘 도포되게 만드는 그것을 하게 하는 게 증착 과정인데, 여기엔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 장비 중에서 가장 핵심 ALD 원자로 증착하는 방법이 지금 대세인 것 같다. 그렇죠. 고사양의, 고퀄러티의, 그 다음에 비메모리 시장이 이제 크게 추가가 될 건데, 비메모리도 똑같이 증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웨이퍼에. 그런 면들이 향후에 나빠 보이진 않다. 하지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제 내년에 땅 깎고, 그 다음에 장비 이제 오더를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오더가 나와서 2023년에 실험용 장비가 들어가고 6개월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산을 할 건데, 양산을 할 건데, 그 과정인데, 내년에는 잘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우리가 후공정 갔다가 이제 전공정으로 왔는데, 하나하나씩 여러분 살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 큰 그림표 있죠? 피카소 그림보다 아름다운 그 표를 꼭 보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운다면 자꾸 눈에 익어야 되죠? 네. 읽고, 보고, 저희가 설명한 건 한 70% 기반을 두고 나머지 30%는 여러분이 더 찾아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 열공의 세계, 열공의 그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